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일정이 많아서 변수가 많을 듯한데요. 과연 어떤 변수가 있을지, 그리고 오늘의 경제 뉴스는 뭐가 있을지 정말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내일 청약하는 공모주 4개 청약할지 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I 매트릭스는 우리가 청약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메가터치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기관 경쟁률 760대 1,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이 4,000원 이상을 써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본 정보를 보자면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최소 청약 금액은 24,000원, 기관 수혜칙은 760대 1, 의무 확약은 9%로 적당히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균등 배정 수량은 65만 주라서 한 사람당 2개에서 3개 그 정도 배정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공모밴드는 3,500원에서 4,000원인데 기관 경쟁률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데 최근 들어 조금 이제 증권사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보통 제 경험상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은 대부분은 공모주가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한두 달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게다가 또 이 와중에 증시도 안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공모주 분위기도 조금 줄어들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청약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다만 공모가를 이렇게 욕심을 내면 낼수록 갈수록 우리가 먹을 거 없다는 거,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유통물량 예정치가 50%로 상당히 많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채 안 돼서 그냥 보통이다 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컨택입니다. 데이터가 급하게 올렸는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뉴스를 한번 봤는데요. 뉴스에 따르면 참여 기관이 780개밖에 안 되고, 다만 그 와중에 기관들이 얼마를 써냈나 봤더니 22,500원 공모가 상단입니다. 이 가격을 써내긴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기 보시면 기관 경쟁률이 200대 1, 그 다음에 의무 확약이 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써낸 기관들이 22,500원을 써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모가 상단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는 청약하면 안 되겠죠. 물론 우주 테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긴 하지만 굳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청약을 해서 설령 우리가 몇천 원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많이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기릿은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로셀, 내일 청약하는 기업인데 하지만 바이오다 보니까 애초에 기름들 전부 다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아직까지 데이터가 확실하게 뜨진 않았지만 그래도 뉴스에서 바이오데어 큐로셀 공모가 배든 하단 미만으로 낮추고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바이오 모르는 기업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패스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일 공모주는 BI 매트릭스와 메가터치, BI 매트릭스는 IBK투자증권, 그리고 메가터치는 NH투자증권, 이 두 개만 청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걸 보니까 공모주 시장이 좀 죽어가는 게 눈으로 딱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모주 슈퍼위크가 있습니다. 잘 매도하시고 잘 청약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1일에는 FOMC 결과가 발표, 일단 이번 달에는 동결을 하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12월에 어떻게 할지 그 예상이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10월 고용 보고서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되며 애플의 실적 발표까지 있는데, 최근 발표한 빅테크들의 실적을 보면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연 애플은 어떤 실적을 우리에게 가져올지 기대 반 걱정 반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2년 만에 시가총액 1위 탈환.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애플이 기대보다 부족한 실적을 보여준다면은 한 번에 역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지금 시가총액 차이는 애플이 2.6조 달러, 그리고 마소는 2.4조 달러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10%도 채 안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루 만에 뒤집힐 수 있겠죠. 자, 마소 같은 경우는 최근 클라우드, AI 등으로 인한 성장 가속도가 붙었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AI 시대가 마소를 다시 황제로 만들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결국 당신이 맞았군요. 최근 증시가 연속적인 하락을 하는 와중에 2분기에 미국 증시 하락에 베팅한 마이클 버리 기억나시나요? 그 마이클 버리가 큰 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하락장을 맞추는데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려 자신이 관리하는 포트폴리오의 93%를 하락에 베팅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는 엄청난 확신을 가졌다라는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3분기 초반까지는 증시가 나쁘지 않아서 야, 마이클 버리는 이제 뭐 버리는 카드다 요런 얘기를 하곤 했었지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야, 역시 버리는 버리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마이클 버리가 지금까지 들고 있을지에 대한 거는 미지수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냈을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들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93%나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뭐 사실 그냥 확신 없이는 할 수 없겠죠. 당연히 들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중요한 소식 하나 보도록 할게요. 미중 정상 11월에 만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이 11월에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15일부터 17일 미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서 이번은 진짜 중국주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한 바 있는데 올해 내내 뭐 중국 간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야 진짜 한 번만 믿어봐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얼마 전에 중국은 실제로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기도 했고 경기 부양책도 내놓고 있으며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인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라는 얘기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오늘 석유화학 쪽의 기업들이 최근 며칠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유가 전망이 나온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긴 했겠지만 혹시나 석유화학, 철강, 해운주, 대표적인 중국 경기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어떤 돈이 많이 몰려가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째려볼 필요는 당연히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채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락 타임. 5%까지 올라가며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채권이 이제는 하락 타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장기 국제펀드에 들어간 자금이 7조 원을 넘기며 주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써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금액은 당연히 절대 개인이 한 게 아니겠죠. 뱅가드, 블랙록 등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강하게 장기 국채 하락에 베팅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해 지금 현재 5.0인 채권이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4.5, 4.0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본다는 건데 한이길이 그러면 이때까지 채권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하락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겠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한데 하지만 이렇게 글로벌 자금이 채권 하락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들어 나타난 지정학적 불안 플러스 경기 둔화의 영향을 걱정하는 거라서 채권 하락이 주가 상승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면서 채권이 하락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더 나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채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이 뭐 하락장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내 자산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채권 같은 경우는 5.0 근처라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분명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도 하락에 한번 베팅해볼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채권 하락에 베팅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ETF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뷰가 충분히 근거가 있어 보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코스피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하락이 절대 길게 가기는 어려우며 내년에는 당연히 이 모든 걸 회복할 만한 그러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바로 실적입니다. 코스피가 2년 연속 실적이 하락하고 있긴 한데 하지만 내년에는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적정 코스피를 보면 2150에서 2600, 내년은 2300에서 2800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 코스피는 한 15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내년은 하단이 2300이라서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내년 해봐야 몇 개월 남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 바탕으로 코스피의 상단과 하단을 정하는 방법은 코로나 때도 저점을 예측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단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바로 내년 실적이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적정 코스피 이 라인이 맞긴 한데 내년은 2300에서 2800 이거를 구하려면 결국 내년 실적을 예상을 했다는 거고
하지만 기르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변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실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의 걱정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누가 뭐래도 진짜 뭐 경기 침체니 뭐니 그런 게 온다고 하더라도 실적 성장이 거의 확실시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대표적으로 조선, 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친구들을 들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내년 초반쯤 이 친구들의 주가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ING. 자, 지속적인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는 유가 관련주와 방산주가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BOA는 유가가 $250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밝혀져 사람들의 유가 상승 기대가 여기에 대한 걱정과 아니면 동시에 바램 이것이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겠지만요. 이 와중에 금값도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같은 뭐 공식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올라가겠네요. 다음입니다. 많은 기업이 어닝 쇼크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의 어닝 쇼크는 바로 골프존인데요. 3분기 어닝 쇼크가 나타났다고 하며 코로나 때 그렇게 잘 나갔던 골프 예약 잡으려면 몇 개월이 걸렸다는 골프가 이제는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은 40%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미 골프존은 고점 대비 50% 하락했지만 또다시 오늘 8%나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호텔신라도 오늘 어닝 쇼크가 나오며 오늘 급락했고요. 이제는 진짜 호텔신라가 아니라 모텔신라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파다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실적은 어땠나? 호텔신라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5%나 급락했고 영업이익도 71%나 급락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충격이죠. 코로나가 끝나면 회복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성적표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쇼크의 이유는 면세 부분에서의 적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적 시즌은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은 이제 뭐 호재 듣고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하지만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한 번 더 우리가 이걸 보고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나는 달라. 자, LG전자는 올해 영업이익이 3조를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지금 주가는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이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4만원을 유지했네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비 33% 증가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고 게다가 매번 나오는 이야기죠. 전장 부분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PBR 0.88배 수준인 과거 10년 LG전자 밸류 최하단 이 정도 위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할 것 이렇게 예측한다고 하네요. LG전자 앞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일단 최근 일봉을 보면은 바닥을 다지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작 기대감을 보여주마. NC소프트가 이제는 보여주겠다라고 외치며 지스타 2023에 신작 7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무려 8년 만에 참가하는 지스타라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신작 7개 중에서 뭐 기대감은 뭐가 있나 봤더니 슈팅게임 LLL, 대전게임 배틀크러쉬, 수집형 RPG 프로젝트 BSS 이런 게임 등을 공개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게임사들도 지스타에 참여 안 하다가 이번에 다시 참가하는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작들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는 일단 왼쪽에 차트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떨어지는 칼날이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제사 문화 사라져 간다. 성균관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이제는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길이 또 제사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고 최근 들어 주변의 말을 들어봐도 요 몇 년 사이에 제사 안 지내기로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현대사회 특성을 고려하고 현대와 제사 공관을 내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우리가 제사가 좀 부담되는 거는 음식 부담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음식 부담을 조금 덜고자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으로 반상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시간대도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초저녁에 제사를 지내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 세상은 조금씩 뭐든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느낍니다.
타임입니다. 기아차 오늘 또 2.6% 하락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하락을 더 크게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노랭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기릿은 완성차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증권가 입장에서도 이렇게 서로 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나쁘게 보는 곳이 어딘가, 유안타 증권이라고 하며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긴 한데, 하지만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키움증권은 직전 분기 대비 감익을 예상했고, 메리츠증권도 인센티브 지급액이 매 분기 증가하며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존재한다며 목표 주가를 또 하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좋게 봤습니다. 힘들 때도 잘 파는 게 인류다 라고 말하며 차종, 옵션, 트림에서 믹스 개선이 나타나며 과거와 다른 수준의 실적이 이어진다며 목표 주가 14만원을 유지했는데요. 지금 주가가 77,000원인데 거의 2배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구 말이 맞냐는 실적이 증명을 할 차례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실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 와중에 실적은 역대급인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역대급 배당금 또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 연말 배당금이 5,500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주가가 77,000원이니까 5%를 훌쩍 넘는 배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맘스터치도 올린다. 자, 맥도날드에서 9개월 만에 햄버거 가격을 올려서 빅맥 단품이 5,5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그런데 맘스터치도 깜짝 인상을 했네요. 버거 4종의 가격을 평균 5% 올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행입니다. 저 기릿은 맘스터치 싸이버거만 무조건 먹는데, 하지만 이번에 올린 거는 휠렛버거, 화이트 갈릭버거, 딥치즈버거, 언빌리버블 버거 이렇게 4종만 올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맥도날드에 이어서 맘스터치도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햄버거도 좀 올리지 않겠나? 그렇다면 햄버거 옆에 있는 뭐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우리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요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쇄적인 물가 상승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에어팟 원가는 얼마일까요? 일본 니케이 조사에 따르면 에어팟 프로2 원가가 한국 돈으로 7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에어팟 프로2는 국내에서 36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원가는 반의 반도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애플이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략이 조금 안 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최근에는 에어팟보다 저렴한데 이어폰들의 음질과 배터리 수명이 올라오며, 사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그 성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그런 걸로 차별화가 가능했지만, 하지만 지금은 그 기술력이 빠르게 좁혀져 저렴한 이어폰이나 비싼 이어폰이나 그 질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나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반면 저렴한 보급형 모델은 전년 대비 오히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말 그대로 비싼 이어폰이 최근 들어 잘 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두나 인기. 넷플릭스 시리즈 이두나가 OTT 화제성 드라마 부분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통 넷플릭스 1등 하면은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서로 때려 패거나 여튼 좀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청춘 로맨스 장르가 1위에 올라 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두나가 성공을 하다 보니까 드라마 업계에서는 또다시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OTT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드라마는 항상 이 방송국, 방송사들이 드라마의 주도권을 조금 잡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무빙도 인기를 끌었고 이두나도 인기를 끌면서 방송사들의 강점이었던 드라마 주도권, 이것마저 OTT에 뺏기는 모습이 현재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론들 중에서도 TV를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길이 또 TV를 아예 안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볼 게 많아서 문제일 정도로 OTT에 양질의 영상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OTT 천하가 될 걸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유해물질 욕실화. 자, 다이소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이 욕실화 있죠? 왼쪽에 보이는 이거. 여기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집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다면은 리콜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포스코 55년 만에 파업. 중국의 건설 경기와 고유가, EU 규제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포스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7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되며 포스코의 파업 리스크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이는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수준 이상의 강판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고 자동차와 조선 업계까지 납기 지연이 나타나다 보니까 당연히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안 그래도 최근 주가 흐름이 안 좋은데 또다시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